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예술 그 자체다라는 말이요. 두 문자가 각각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독보적인데 이 둘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언어와 문화의 갈등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는 미국에서 온 언어학자 스티븐 박사님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를 연구하며 각 문자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탐구해 온 분인데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 대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학술 대회는 한글의 우수성과 그 과학적 구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였는데 이곳에 초청된 스티븐 박사님은 한글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가장 배우기 쉬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칭하며 창제 원리와 한글이 갖는 음소 문자로서의 장점을 세세히 설명했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발명품입니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한글을 활용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창제 당시에도 백성을 위한 문자였고 지금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글의 우수성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인 청중들은 그의 발표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중국인 유학생, 리우는 박수 사이에서도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훌륭한 문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익숙한 한자와 비교되는 것이 내심 불편했던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리우는 스티븐 박사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한글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자가 가진 역사적 깊이와 예술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음소 문자와 표의 문자는 완전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건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리우의 목소리에는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한자를 대하는 강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스티븐 박사님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는 자신의 발표가 한글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혹시 다른 문자의 가치를 폄하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제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다른 문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은 이렇게 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리우와의 대화를 통해 한글과 한자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의 유명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문학부터 중국 고전까지 다양한 언어와 문자가 담긴 책들이 가득했죠. 스티븐 박사님은 한글로 쓰인 현대 소설과 동화책을 골랐고 리우는 한자로 쓰인 고서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서점 한편에 마련된 조용한 독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서로의 선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우는 한자를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 문자는 단순히 단어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은 산의 모양을 본뜬 글자고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을 담아온 문자입니다. 이런 깊이는 어떤 문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죠. 박사님은 리우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지만 자신도 한글의 장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한자는 정말 아름답고 상징적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실용성과 창조성이 뛰어난 문자예요. 예를 들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한자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평범한 사람들이 한글 덕분에 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는 문자 역사에서 엄청난 혁신이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하기도 하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의 주장을 넘어 한글과 한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를 공감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서점의 한쪽에서 독특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한국어와 중국어가 나란히 쓰인 그림책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로 보였고 아이가 양쪽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모습은 두 사람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박사님은 그 순간 한글과 한자의 비교를 넘어 공존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우 역시 자신의 자부심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후 점점 더 깊어지고 감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스티븐 박사와 리우의 이야기는 서점에서의 첫 대화를 계기로 한층 깊어졌습니다. 한글과 한자에 대한 토론은 단순한 문자 체계 비교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이 살아온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에 대한 대화로 확장되었습니다. 리우는 스티븐 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산둥성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한자의 깊이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서예가로 매일 아침 붓글씨로 삼성오신이라는 글귀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리우는 할아버지가 붓을 쥘 때마다 한 획 한 획에 담긴 정성과 그 속에 깃든 철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철학을 전하는 도구라고 배웠어요. 글자 한자를 완성하기 위해 붓을 눕히고 세우고 휘두르는 모든 과정이 수련 같았죠.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글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저는 한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리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사님은 잠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그는 어릴 적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문자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만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우연히 한글을 접하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한 건 한국인 친구의 편지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기호처럼 보였던 글자가 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치 퍼즐처럼 보이더군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소리를 만들고 그것이 의미로 연결되는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 문자에는 창조적인 아름다움이 담겨 있더군요.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음소 문자의 혁신적인 예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특히 한국 역사에서 문자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감탄하게 돼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약간의 미소를 띠고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글을 배울 때 느꼈던 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였어요. 한자는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이 주는 깊이와 매력도 있잖아요. 스티븐 박사는 리우의 말에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건 맞아요. 한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히 한자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거나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정말 특별하더군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의 문자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논했습니다. 박사님은 한글의 논리성과 접근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대중성을 강조했고 리우는 한자의 예술적 깊이와 역사적 상징성을 내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이해하며 공감대를 쌓아갔죠. 서점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 스티븐 박사는 리우에게 서울 곳곳을 함께 둘러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리우는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문자의 활용 방식과 문화적 차이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리우는 한글이 새겨진 표지판과 한자로 적힌 문화재 설명서를 번갈아 살펴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 문자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네요. 한글은 현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한자는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 데 쓰이는 것 같아요. 스티븐 박사는 리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글은 현대 한국인의 삶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한자는 여전히 전통과 유산의 일부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죠. 한글과 한자가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이 꽤 흥미롭네요.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은 인사동의 한 서예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서예가들이 한글과 한자를 모두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 서예가는 한글로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아래 한자로 을 덧붙이며 두 문자의 조화를 설명했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면 소리와 감정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한자로 쓰면 그 단어가 가진 상징성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용하면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죠. 리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두 문자가 이렇게 조화롭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한글과 한자가 항상 경쟁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스티븐 박사 역시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한글과 한자가 단순히 효율성과 예술성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한 찻집에서 서울에서의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우, 오늘 하루를 통해 느낀 건 우리가 굳이 한글과 한자의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 문자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두 문자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쓰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세상이겠죠. 오늘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과 한자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한 하루는 스티븐 박사와 리우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틀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학회 참석 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싶어 리우와 서울 외곽의 한 전통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었죠. 전통 마을의 입구에는 한글과 한자로 쓰인 환영 문구가 적힌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광님. 스티븐 박사는 이 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모습은 항상 인상적이에요. 두 언어와 문자가 함께 환영 인사를 한다니 마치 이 마을이 우리 대화를 이어나가라고 격려하는 것 같군요. 리우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이내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갈등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한문화체험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며 한글과 한자의 서체를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호기심에 한글 서예를 먼저 시도했고 리우는 자연스럽게 한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다른 방문객들 사이에서 두 문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인 방문객은 한글의 서체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직선과 곡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단순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예술이 돼요. 누가 봐도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이잖아요. 이에 맞서 한 중국인 관광객은 한자의 서체를 가리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술적인 가치는 한자가 훨씬 크죠. 한글은 너무 단순해서 서예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의견 충돌에 체험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스티븐 박사와 리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리우는 한숨을 내쉬며 스티븐 박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이런 게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한글과 한자는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려 해요. 스티븐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자신이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했던 학회 발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학문적 관점에서 한글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오늘의 상황을 보니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우, 우리가 한글과 한자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도 이 갈등의 일부일지 몰라요. 어쩌면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 문자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그 순간 체험관 한쪽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함께 큰 서예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가며 하나의 문장을 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제는 화합이었죠. 진행자는 한글로 화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아래에 한자로 화합을 추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문자도 문화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스티븐 박사와 리우는 이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는 붓을 집어들며 한자의 화를 쓰기 시작했고 박사님도 한글로 화합이라는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문자를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도 끝나지 않은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의 전통 찻집에 들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체험관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한글과 한자를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여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일이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자가 제 정체성의 일부라고 느껴요. 한자를 쓰는 게 마치 제 뿌리를 확인하는 일 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한국인에게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 그 자체겠죠. 스티븐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리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겪은 이런 갈등이 단순히 한글과 한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자 자체의 우수성을 논하기보다는 그 문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 내 강연에서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해요. 리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한자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다른 문자와의 조화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더 깊은 이해 속에서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리우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탐구하며 자신이 경험한 갈등과 화합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스티븐 박사와 리우는 한강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한글과 한자에 대해 많은 것을 논했고 두 문자에 얽힌 문화적 자부심과 갈등, 그리고 화합의 가능성까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겪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강연과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글과 한자가 공존했던 서점과 체험관, 그리고 두 문자가 함께 만들어낸 화합의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효율성을 상징하고 한자는 깊이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문자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지만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보완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사람을 나누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박사의 강연은 언어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연 중 스티븐 박사는 서울의 전통마을 체험관에서 본 문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합. 이 단어는 한글과 한자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두 문자가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함께 사용할 때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죠. 이처럼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리우 역시 중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자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한자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지만 스티븐 박사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배운 새로운 시각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했다. 그는 한자와 한글이 공존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는 역사와 철학을 담은 문자이고 한글은 소리와 의미를 조합한 혁신적 문자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대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자와 한글이 함께 사용될 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리우는 지역 대학교에서 한자 서예 강좌를 열며 서예 작품에 한글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울과 베이징, 뉴욕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과 한자를 결합한 예술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예술가들은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배치해 서로의 매력을 강조하거나 두 문자를 조화롭게 융합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두 문자가 어떻게 다름을 넘어 서로를 완성할 수 있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특히 한 한국 예술가는 한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아래 한자로 애를 덧붙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두 문자의 협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보며 두 문자가 단순히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감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 한국과 중국의 교육자들이 협력하여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교재는 학생들에게 두 문자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동시에 두 문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재는 큰 성공을 거두며 양국의 학생들뿐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티븐 박사와 리우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음을 깨닫고 기뻐했다. 그들은 자주 이메일과 영상 통화를 통해 서로의 진전을 공유하며 한글과 한자가 가진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자신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글과 한자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문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문자가 함께 사용할 때 그 조화는 단순히 문자를 넘어 문화와 사람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리우는 자신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름은 충돌의 원인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글과 한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단순히 언어학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은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이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과 한자가 갈등 속에서도 화합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과 이야기를 이어가는 채널 감동이음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